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8일입니다. 사전투표까지는 2주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영입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위촉됐다가 철회됐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합류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 차기 정권 충리 내정설에 하와이 특사 파견,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본인도 민주당도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국무위원들과 이후에 새롭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기록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1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이어서 11시 26분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가량 통화했습니다. 짧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직접 통화한 내역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과 차례로 통화했고, 다음 날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했습니다. 엿새 뒤인 12월 9일에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통화 관련해 특별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한 내역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 사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통화 내역과 관련해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권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를 보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만 했다고는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 선진국의 5년 미래를 이끌 대통령이 김문수가 맞느냐 이재명이 맞느냐.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나라가.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업의 자율과 혁신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지금 선택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보도가 어제 나온 이 보도가 네. 한 좌파 매체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경찰청 국수본이 이거 우리가 확보한 자료다라고 또 시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럼 그 통화 내역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유출돼서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까? 네. 그 윤 전 대통령 일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한 자료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언론 매체에 흘러가고 이런 시점에 최악의 대선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경위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당시 장관이 통화했던 12월 9일이면 네. 그때는 이미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화했다는 것이 마치 무슨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직후부터 경찰 가서 다 소환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만약에 그 통화에서 어떤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 있었다면은 기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란죄 이런 검토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거엔 뭔가 의도된 내용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라고 한다면 미래로 나가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언론 탓, 보도 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시기에 계엄을 터뜨렸는데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에게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미리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 계엄 해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로 가면 안 된다. 당사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에 나는 추경호 의원 등이 알겠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급박한 시간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왔기 때문에 이 추론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한 것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다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이고요. 계속 이제 사과를 안 하신다라고 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나기까지 그것을 알았던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사죄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직접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2번이나 최근에도 밝혔습니다. 네, 계엄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계엄에 네. 대해서 밝혔고요.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그 책임이 적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폭주 9번이나 다 기각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민주당은 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건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과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는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자영업자가 힘들었고 민생이 어려우니까 사과한다예요. 계엄을 사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인 내란죄를 범한 분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뒤에 오후 한 4시 37분부터 44분 사이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는 이 내용도 아까 보도에서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37분에서 44분까지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전화를 했고 물론 고성국 씨는 여기에 이 4번 이때 상황에 대해서 뭐 집회 참여 중이어서 못 받았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관계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안에서? 김문수 후보는 보수 유튜버들하고 그 소통하고 그 말 듣고 그 방송 내용 보고서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 진정성이 없었다. 계엄 그 경기 안 좋아진 것만 사과했다 말씀하셨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말렸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비상계엄 정당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보수 유튜버들하고 지나치게 사실은 저는 보수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하고 네. 소통하고 거기서 영향받고 한 것 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한 것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뭐 고성국 씨하고 통화를 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언급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 자체는
매우 잘못한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네 번째 담화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번 관련 당시 목소리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도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어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